네, 밤사이 메르스 감염 확진 환자가 14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또 삼성 서울병원에서 14명 가운데 8명의 환자가 나왔는데 다소 근심스러운,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갖고 우려 섞인 눈길로 지켜봐야 될 뉴스 속보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들과 함께 메르스 사태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승관 아주대 감염내과 교수, 손정혜 변호사, 그리고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세 분 모셨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임승관 교수님께 첫 번째 이 새로 들어온 속보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동안 삼성서울병원 환자가 55명이 나왔는데 54명이 모두 응급실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최초로 외래병동 이용했던 환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공기 전염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게 공기 전염이라는 이슈로 갈 이유는 갈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27일 창원 사례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27일 날 정형외과 외래를 진료받았다는 그 그렇죠. 케이스고 예. 그분은 알려진 바 응급실을 이용하진 않았다라는 예. 건데요. 어쨌든 날짜가 겹치잖아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어디선가 동선이 겹쳤을 거고요. 27일이라는 날짜 겹치는 그쵸. 거죠? 예. 그러니까 어디선가 분명히 동선이 겹쳤을 거고 아마도 뭐 엑스레이 검사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어디선가 동선이 겹쳤을 겁니다. 그 그러니까 많은 이제 삼성 서울병원 동선을 얘기하면 예측할 수 없죠. 가장 중요한 날짜가 5월 27일 아닙니까? 5월 27일에서 29일. 그렇죠. 네, 그리고 3일입니다. 이제 14번 환자가 이제 슈퍼 전파자로서 그렇죠. 알려져 있는데 5월 27일 날 이 115번째 여성 환자가 응급실이 아닌 곳을 갔지만 어찌됐든 어느 유통 경로를 통해서 네. 전염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그 공기 전염에 대해서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다. 네. 그렇게 어디선가 말씀하시는 분명히 접촉이 있었을 겁니다. 예. 역학 조사를 추가로 벌인다고 하는데 어떤 조사를 더 벌이게 되는 건가요? 글쎄요. 지금까지 조사에다가. 네. 더 역학조사를 그 응급실과 1층의 어떤 공간들을 샅샅이 뒤진다고 해도 예. 과연 찾을 수 있을까 싶어요. 예. 일단은 접촉이라고는 판단을 가지고 예. 전문가의 어떤 소견을 믿고 가면 그러면 될 그 거라고 여성이 생각합니다. 접촉한 그 경로를 또 더 파악하는 부분은 중요한가요? 창원병원의 환자를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예, 예. 네. 그분의 일반적인 이동 경로, 예를 들어서 어떤 버스를 탔는지, 어떤 뭐 상업시설을 갔는지는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갔던 병원들, 그 창원에서 한 2군데 병원을 진료를 받았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 병원의 의료진이나 그 병원의 다른 환자들은 노출되었을 수 있죠. 예. 이미 폐렴 증상으로 있는 상태에서 창원에 있는 두 병원을 갔으니까요. 그래서 그 병원을 조사해야 됩니다. 예. 지금 당초에 이제 메르스 사태가 벌어졌을 때 3차 감염에 대한 보고도 거의 없었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분이 아까 공기 전염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고 하면 4차 감염 여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4차 감염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예. 5차 감염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네. 사실 그 부분은 역학적 인과성이 고리를 계속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한테서 발견되는 거잖아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5차가 나오든 6차가 나오든. 예. 진짜 중요한 문제는 예. 지금 몇 차의 병원이 나오냐는 겁니다. 지금 처음에 평택성모에서 예. 삼성서울로 그리고 삼성서울에서 전국에 30여 개 병원으로 3차 병원이 나왔죠. 예. 즉 잘 모르는 4차 병원이 나오냐 5차 병원이 나오냐가 중요하지 예. 3차 환자가 나오냐 4차 환자가 나오는 거는 핵심이 아닙니다. 병원에서 더 이상 유행을 막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뭐 환자들이 계속 이렇게 전이가 감염이 되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전국적으로 병원이 확산이 돼서 그렇죠.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전파력이 강한 병원이 그렇죠. 나오느냐 이 문제가 지금 중요하군요. 120여 명 환자가 발생했던 사례들 중에서 예. 다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보건당국이 전화 추적하고 가택 격리하는 사람에서 일찍 발견해낸 사례들. 예. 그 나머지는 다 병원의 유행과 관련된 사례들. 예. 전부 다이죠.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이번에 또 새로 나온 게 이제 경찰관 중에 처음으로 확진 환자가 나왔고 또 저희가 이제 가장 걱정되는 환자가 바로 이제 임신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임신부 얘기를 해보죠.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출산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좀 우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네. 병원에서는 어떤 특단의 예. 보호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될 거고요. 예. 병원의 어떤 출산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접촉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거고 예. 그리고 그 환자를 보호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그 네. 산모를 보호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집중한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네. 또 아까 말씀하셨던 그 경찰관 당초 음성 판정을 받았다가 확진 판정이 나왔거든요. 네. 이 경우는 지금 병원 내에서 감염된 환자가 아니고 네. 친구를 만났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만 또 다른 또 1차 감염자가 네.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역사회 감염자가 생길 수 있냐는 질문이 붙어서 한 열흘쯤 전부터 저희가 예. 많은 언론에서 다루고 전문가들이 인터뷰하는데요. 지역사회 감염 당연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감염에 의한 유행이 발생하는 게 문제입니다. 즉 산발적인 사례가 한 케이스 나오고 두 사례 나오는 건 괜찮아요. 그 사례가 그 다음에 2배, 4배, 8배, 16배 가는 것이 문제인데 그 유행은 반드시
반드시 병원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전염병이 사실 이제 전국적으로 퍼지는 유행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아직까지 그런 추세는 아니라서 좀 덜 걱정스럽겠지만 네. 예, 유행 여부를 좀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병원의 유행은 당연히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도 병원의 유행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예. 자, 이제는 또 궁금한 것이 이 삼성 서울병원이 2차 진원지가 되고 있는데 진정세냐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상황만 봐서는 또 안심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광희 랭커가 지금까지 발생 상황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진 환자 발생 상황을 정리해 보면서 지금의 메르스 추이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메르스 확진 환자 발생 추이부터 보고 계십니다. 제일 왼쪽에 지금 20일이라는 날짜 보이시죠? 지난달 20일 중동을 여행하고 돌아온 60대 남성에게서 첫 국내 발병이 확인됐습니다. 이후에 한 자리 숫자로 계속 이렇게 발생하던 환자 수가 지난 6일에 정점을 찍죠. 7일에 22일, 6일에 22일, 7일에 23일로 23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8일 8명의 환자가 발생하면서 이때 진정 국면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조심스럽게 기대 섞인 전망이 나왔습니다만은 오늘 14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표됐습니다. 지금까지 총 확진 환자는 122명입니다. 자, 그럼 병원별로 좀 떼어서 볼까요? 먼저 1차 유행지였던 평택 성모병원. 지금까지 36명의 확진 환자가 나왔는데 지난 6일 5명의 확진 환자를 끝으로 7일부터 추가 환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평택 성모병원의 1차 유행이 종식된 것으로 아직까지는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의 삼성 서울병원. 오늘 발표된 8명까지 총 55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을 했죠. 지난 6일과 7일 각각 15명, 17명으로 폭발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2차 유행 중심지로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삼성 서울병원에서 확진 환자가 얼마나 나올 것인가 지금 계속 관심을 끌고 있는데 10명이었고 8명 그리고 오늘 14명인데 이 숫자를 어떻게 네, 오늘 8명이 나왔죠. 예. 어떻게 이 부분을 좀 해석을 해야 될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환자의 발생은 하루하루 단위로 봐서는 좀 곤란하고요. 네. 한 질병 세대기를 가지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피크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에 너무 민감해하면 안 되고 네.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의 큰 어떤 묶음으로 좀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삼성병원의 현재 유행 곡선은 조금 진정기에 들어가는 것은 맞아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삼성병원 안에서도 그 다음 연결된 새로운 유행, 네. 병원 안에서의 새로운 병원 유행이 있을 수 있고 또 전국에 수십 개의 의료기관에 환자들이 흩뿌려졌잖아요. 그곳에서 대체로 다 인지하지 못하다가 늦게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의 감염, 또 그 환자들이 거쳐갔던 다른 병원에서의 감염. 그래서 병원의 추가적인 유행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계속되는 얘기지만은 이제 삼성 서울병원에서 입원을 했거나 방문했던 사람들 아니면 치료했던 의료진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거기를 거쳐갔던 사람들이 다른 병원에서 얼마나 유행을 퍼뜨리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전국에 어떤 병원들이 늘어나느냐 거기서 또 얼마나 많은 확진자가 있고 혹시나 걱정됐던 슈퍼 전파제가 나오느냐 이 부분이 오히려 더 관심이고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군요. 대부분 경각심이 낮지 않았겠습니까? 김제에서, 보성에서, 원주에서, 부산에서 설마 그 생각을 했을까요? 요양병원에서 설마 그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서 삼성병원이 어떤 유행의 진원지화되면서 이 사태의 양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즉 지역적으로 컨트롤하는 것이 유행의 어떤 대처 방법인데 그 방법을 쓸모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이 즉 지금까지는 사례들을 보건당국이 접촉자들을 뒤쫓아가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이 접촉자들은 반드시 열이 나서 병원으로 되돌아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들이, 의사들이 병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길목을 막고 이 환자한테 두 가지를 물어보면 되죠.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병원 노출력이 있는지, 입원을 시킬 때마다, 외래를 진료할 때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환자가 합당한 증상을 보이는지, 그 증상은 갑작스러운 고열로 시작하고 3, 4일이 지나면 기침을 하기 시작하는. 자, 이번에 손정혜 변호사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삼성 서울병원,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이 단파적으로 이제 지방에서 한두 명의 환자가 발생을 해서 우리가 예의주시하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교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정부가 부실 늦장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 전국적으로 또 지자체 간의 또 관계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잘 집계를 하고 통제가 되는지 좀
걱정이에요. 많은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전국 지자체 장들을 모두 소집해서 지금 대규모의 어떤 전략회의라든지 네. 통제 관리나 지침 하달이나 이런 절차가 있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안심이 되겠지만 굉장히 지자체별로 산발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실제로 일례로 들면 지금 네. 치료병원을 지정을 했다라고 이제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 네. 또 뭐 지방병원에서 우리가 치료 지정 병원으로 지정된 것조차 통보를 받지 못했다라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발견되는 것은 위에서는 움직이고 있는데 밑으로 제대로 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하달되지 않고 있다. 이 여러 가지 늑장 대응이나 부실한 대응, 절차 관리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느슨하게 통제 불가능 또는 곤란 상태에 빠져 있지 않느냐. 그러면 서울시 안에서도 중앙 집권 정부가 제대로 관리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방 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구, 이 굉장히 작은 권역별로 이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정보 관리가 되고 있느냐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저는 대통령이 지금 시점에서 방미를 연기하셨다고 한다면 한 번쯤 이렇게 시도 지자체별로 그 전국 단위의 회의를 한번 개최하시는 것, 그래서 좀 경각심을 일깨워 주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변호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기사들을 보면은 뭐 우리 병원 오지 말고 다른 병원 가라. 메르스 환자는 받지 않겠다라는 공지문도 있고 심지어 지정 병원으로 지정된 병원도 시설이 별로 없거나 그런 사실조차 늦게 통보돼서 잘 대처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지자체 간에 뭐 대통령이 중심이 되든 총리 대행이 중심이 되든 뭔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의료진 입장에서 어떻게 보세요? 각 병원들에 있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어떤 시간도 부족했고 그 준비라는 게 시설을 얘기하는 거라면 당장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여력에 비해서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면 무조건 최선만 갖고 논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갖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못 드린 질문 한 가지만 더 또 질문을 드리면 지금 보면 음성 판정이 나왔다가 양성으로 나오기도 하고 지금 보면은 검사 결과 혼선이 빚어지기도 하고 있거든요. 뭐 시약이 다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럴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조금 이런 판정 부분에 지금 대처를 잘 못하고 있는 겁니까?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임상의사들이나 의학자들이 듣기에는 너무나 당연한 논리거든요. 검사의 민감도, 검사의 특이도라는 건 항상 100%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시약 자체의 어떤 민감도와 특이도가 낮을 수 있는 거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검체가 더 중요해요. 그 검체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는 검체인지. 즉 대체로 1차 검체로 가래를 접수받고 있고 가래가 못 받을 경우에는 인후도마를이라고 그래서 면봉을 삽입해서 콧구멍으로 이렇게 도마라는 검체를 받고 있는데요. 가래가 더 퀄리티가 좋으니까 가래를 1차로 받고 있거든요. 근데 가래를 제대로 뱉냔 말이에요. 사람들이 정말 속에 있는 가래를 잘 뱉느냐 말이죠. 보통 억지로 뱉으라고 하니까 제한된 시간에 받아야 되니까 침을 뱉어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병원 안에서 흔히 겪는 일이고 의사들이라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이 사태에서 한 가지 질타를 하고 싶었던 게 그 임산부 1차, 2차에서 음성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그 임산부가 어디에 누워 있으셨냐면 그 S병원이라는 삼성서울병원의 일반 병실에 그냥 있으셨던 겁니다. 1, 2차에 음성이 나왔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메르스 환자와 접촉한 경로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격리 조치가 돼서 일반 산모들을 보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이 나왔다가 지금 양성이 나온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위험성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산모들한테도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병원 내에서도조차 문제된 병원에서조차 제대로 어떤 격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참 우려스럽습니다. 자, 뭐 인신부 얘기를 드리자면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1차에서는 양성이 나왔고 2차에서는 애매한 양성이 나왔다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손정엽 변호사님 말씀은 제대로 격리가 되고 좀 보호 조치가 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